안녕하세요. 남간사관학원의 남간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전 영상에 이어서 기초간호학 개요 부분에 대한 분석 영상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죠. 병동 물품관리, 병원의 환경관리 문제. 쉬운 거기 때문에 그냥 읽고 넘어가겠어요. 정기적으로 물품의 재고를 조사, 유효기간이 짧은 물품들을 보관장 앞에 보관함으로 인해 더 빨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빨리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혈액이 묻었다면 무조건 찬물로 세척. 왜냐하면 더운 물, 따뜻한 물은 단백질의 응고를 촉진하기 때문에 잘 세척되지 않기 때문이죠. 입원실 청소는 덜 지저분한 곳에서 지저분한 곳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래야 재오염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청소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병실 바닥은 빗질 시 먼지가 발생할 수 있고, 사용한 침구를 터는 행위 역시 먼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행위는 하지 않는다. 불안정한 환자의 경우 침대 난간은 꼭 올려놓는다. 그래서 낙상을 예방한다. 산소 치료받는 곳에서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화기류는 엄금한다. 여러분 시험에 모직 사용도 안 된다고 나왔던 적도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간에는 직접 조명을 소등해서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하고, 간접 조명을 켜놓음으로 인해 가서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이나 이런 곳에 갈 때 또 역시나 낙상을 예방할 수 있어요. 멸균 포장 상태로 바닥에 떨어지면 더 이상 멸균이 아니고요. 멸균 제품이 오염된 제품과 만나도 더 이상 멸균이 아니에요. 이제 오염된 거죠. 네, 이런 것도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한방간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출제빈도 분석에도 알려드렸지만 모의고사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국법, 뜸도 여러분 시험에 가끔 나오긴 하는데요. 이런 작용은 외우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치매 작용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공부하실 분들은 하시되 너무 어려우시면 암기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 금기사항을 보시면 국법 자체가 열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고열 환자에게는 사용이 안 되고요. 임산부의 경우도 복부 허리에는 사용이 안 된다. 그리고 당뇨병 환자, 얼굴과 혈관이 드러나는 곳에도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열기를 가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걸로 수포가 크다면 주사기로 뽑아서 소독. 소수포의 경우는 자연 흡수되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면 된다. 여기서 여러분 시험에 응급에 나올 수 있는 화상이랑 좀 다른 문제인데, 화상2도 수포가 발생 시에는 여러분 응급에서는 절대 주사기로 뽑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서 처치를 받죠. 이게 좀 다른 점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순서는 머리, 몸통 먼저, 그 이후 사지 등 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침요법, 치매 작용은 억제작용, 반사작용, 유도작용, 항분작용 이렇게 있는데, 지금 국법과 비교했을 때 증열작용이 없죠. 요걸로 한번 시험에 나왔었던 것 같아요. 예, 증열작용이 없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매 근기는 몹시 피로할 때, 배가 부를 때, 고플 때, 갈증이 심할 때, 피로하면 주무시면 되고, 배가 부르면 배 꺼트리면 되고, 고프면 먹으면 되고, 갈증이 심하면 물을 마시면 되죠. 굳이 침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얘기. 임신부의 경우도 주수별로 그 자궁이 커지는 거에 따라 하복부, 요부, 청골부 2, 3개월에는, 5개월에는 상복부까지도 침을 맞지 않는다. 임산부의 경우는 아까 국법에서도 좀 위험할 수 있다고 안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매 부작용 및 처치가 여러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훈침, 자침 후 어지럽고 창배, 가슴이 답답한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고, 어떤 환자에게서 많이 발생하냐, 침 맞기를 두려워하거나 허약한 환자에게서 자주 발생한다. 처치로는 즉시 발침을 하고, 가벼운 어지러움 시에는 눕혀놓고 따뜻한 물을 제공, 심한 경우에는 인중, 중충혈, 백회회를 자극할 수 있다. 시험에 굉장히 잘 출제됩니다. 꼭 알아두시고, 채침은 몸 채자잖아요.
자침 후 근육의 긴장으로 더 들어가지도 빠지지도 않는 상태. 그래서 근육 내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처치는 별게 없어요. 유침 시간을 연장해서 근육이 어느 정도 이완되면, 긴장이 풀리면 발침하라. 만침, 만곡할 때 만자잖아요. 그래서 구부러진 침이 구부러진 거예요. 처치로는 긴장을 풀고 침을 가볍게 돌리면서 제거한다. 절침, 절단된 침이 부러진 거예요. 처치로는 역시나 제거해주면 돼요. 조심스럽게 제거해주면 되고, 그 시험에는 자주 출제되지 않지만 혈종도 좀 나와줄 수 있는데, 별거 없죠. 침 맞은 부위가 부어오르면서 붉은 덩어리를 형성하는 거예요. 처치로는 온찜질 등을 적용해주면 빨리 회복할 수 있다. 혈종이 가장 시험 문제에 출제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일단 될 것 같습니다. 한방간호 두 번째, 부항요법인데, 부항은 다 아시겠지만 피부에 음압을 발생시켜서 흡착하여 우려를 조성하는 요법으로 화력을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치료 방법이다. 금기증으로는 출혈 환자, 골절 환자, 정맥류 환자, 심한 심질 환자 등인데, 여기서 좀 쉽게 여러분한테 팁을 알려드리면, 부항도 그렇고 뜸도 그렇고 침도 그렇고 이 한방간호는 응급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응급을 요하는 환자. 그래서 응급 환자는 절대 한방간호로 처치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출혈 환자, 그리고 심질 환자들, 응급 환자잖아요. 절대로 한방에서 하지 않는다. 이 부항의 주의사항으로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진 않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시술 부위 수시로 확인, 점차 강하고 넓게 적용, 덩치가 크면 당연히 화관도 크게 적용해야겠죠. 부항 후 피로감이 심하면 2, 3일 휴식하도록 한다. 약재 분류, 한방에서 사용되는 약재도 시험에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재, 쉽게 얘기해서 가루약이에요. 마른 약재를 균등한 세말로 하여 채로 쳐서 혼합, 쉽게 가루약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탕제, 여러분 다 아시죠? 십전대보탕이라는 거 하는 이런 탕들, 급성질환 환자에게 많이 사용되고 약물과 물을 가열하여 성분을 추출한 거죠. 환제,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우황청심환 같은 그런 만성질 환자에 많이 사용하고요. 결합제를 가해서 알 크기로 만든 것, 환이죠, 환. 그리고 고제는 찌꺼기를 제거하고 질하게 달여서 꿀, 설탕, 보조물을 섞어서 농축한 거죠. 양방으로 얘기하면 연고제라고 생각하면 되죠. 연고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점은 양방에서 연고제는 바르기만 하는데 한방에서의 고제는 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먹을 수 있습니다. 주제는 술주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재를 술에 넣어서 유효 성분을 삼출시켜서 복용, 약주. 자, 치과간호 역시 모의고사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시험에 좀 치아후식증 관련해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죠. 치아후식증 예방 방법은 양치, 하루 3번, 식사 후 3번, 그리고 3분 동안 양치하라. 아주 쉽죠. 그리고 불소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불소 침착시키는 방법들이 있는데, 요것보다는 여러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학교 구강보건에서, 그쵸? 학교 구강보건에서 불소를 어떻게 주느냐, 매일 주게 되면 0.05%, 일주일 1회 주게 되면 0.2% 불소액을 준다. 그래서 요것도 잘 알아두시고요. 그 외에 치매열구 소화전색법, 또 다른 말로는 치매열구 전색법,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요거의 또 다른 말은 실란트 홈메우기죠. 홈메우기 말처럼 교환면에 홈을 메워서 그 홈에 충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애들이 침착되지 못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충치를 예방하는 거죠.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인체 조직 중 제일 단단한 조직으로 치관의 맨 바깥층에 위치하는 것, 범낭질. 가끔 여러분 시험에 치아의 구조와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이 그림을 활용해서 알려드릴게요. 여기 치은의 윗부분,
네, 윗부분을 치관이라고 합니다. 치관이라고 하고, 치아의 뿌리, 여기 요 밑에 부분을 치아의 뿌리라고 해서 치근이라고 하고요. 치관과 치근 사이에 요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을 목이라고 해서 치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치관 부분에 가장 바깥층을 싸고 있는 가장 단단한 조직을 범낭질이라고 하고, 요 범낭질 안에 가장 치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요 부분, 네, 요 부분을 상아질이라고 합니다. 상아질 내에는 요렇게 신경혈관이 들어오는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을 치수강이라고 하고요. 요 치수강 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혈관이 들어간다. 신경혈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 범낭질이 뚫려서 상아질까지 노출이 된다면 신경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통증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범낭질은 통증을 느낄 수 없죠. 그리고 이 치근 부위에 치근 부위의 외관의 치관 부분의 이 외관을 배각질이라고 하고, 배각질과 치조골을 연결해 주는 인대를 치주인대라고 합니다. 치주인대의 기능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저작 시 이 치아에 전해지는 충격을 완화시킨다.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여러분 치아의 구조도 어느 정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치과간호 2. 6세 전후로 맹출되며 맹출 시기가 빨라 유치로 혼동되기 쉽고 충치 예방이 중요한 영구치, 제1대구치죠. 여러분 시험에 제1대구치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치과에서는. 그래서 제1대구치 꼭 기억해 두시고, 추가 공부 자료로 유치 최초 맹출 시기도 시험에 좀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6개월쯤 맹출되고, 그 치아의 이름은 하악 유중절치, 기억해 두시면 되고, 유치는 총 5개로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4등분 했을 때 하악 유중절치, 하악 유측절치, 하악 유견치, 하악 제1대구치, 죄송해요. 하악 1유구치, 하악 제2유구치, 요렇게 명칭을 붙이게 됩니다. 요렇게 여기도 5개, 여기도 5개, 여기도 5개. 그래서 유치의 총 개수는 2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치의 완성 시기는 30개월입니다. 요런 것도 좀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암기할 게 많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치아를 공부하실 때는 6이란 단어를 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쉬워요. 왜냐하면 6 곱하기 유치가 5개니까 30개월의 완성,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첫 유치가 맹출하는 시기 6개월, 영구치 맹출 시기 6세, 그쵸? 6이 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영구치는 이렇게 유자를 빼서 중절치, 측절치, 견치, 1소구치, 2소구치, 제1대구치, 제2대구치, 제3대구치, 이렇게 총 8개 해서 4, 8, 32, 총 개수는 32개 이렇게 되고, 가장 먼저 맹출되는 대구치는 영구치는 제1대구치, 제1대구치, 그리고 그 다음이 하악 중절치, 유치가 처음 나오는 순서대로 제1대구치 다음엔 하악 중절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 좀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 요 제3대구치, 제3대구치는 우리나라 말로는 사랑니, 외국에서는 지혜라고 해서 지치,
성인의 지식 수준만큼 도달하는 시기 지치라고 하죠. 보통 18세 때 맹출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강 내에서 치질을 삭제할 때 사용하는 기구, 여기서 얘기하는 치질은 학문의 치질이랑 다르고요. 상아질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치일 때 요걸 제거해 줘야 되는데 어떤 기구를 쓰느냐, 핸드피스, 고속, 저속으로 나뉘고, 고속의 경우에는 치아가 탈 수 있기 때문에 물이 사출된다. 추가 공부 자료로 여러분 시험에 가장 잘 출제되는 도구, 치경, 빛을 반사해 구강을 직접 관찰한다. 탐침도 잘 출제되죠. 손상 부위를 감지하거나 충치의 깊이 검사 등을 하는 도구. 자, 그리고 출제될 수 있는 애들이 센트럴 버큐um, 석션하는 힘을 제공하는 장비고요. 컴프레서는 공기 압축기로 회전하는 장비들을 쓸 때 필요한 공기를 압축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핸드피스 같은 거 사용할 때 이 컴프레서에 압축기가 있어야 되겠죠. 예, 압축한 공기의 힘으로 회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브래킷은 기구 테이블, 그래서 기구를 올려놓는 곳이죠. 기구는 좌에서 우로 정렬합니다. 이런 것도 좀 시험에 나와줄 수 있는 얘기. 타구는 물을 뱉는 곳, 3웨이 실린지는 공기, 물이 사출되는 곳. 그래서 치과 가 보신 분들은 물도 나오고 공기도 나오죠. 캐비트로는 치석 제거할 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세면대는 청결 유지에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환자에게 안 보이는 곳에 설치한다. 네, 세면대는 치과 가면 잘 안 보이는 곳에 설치되어 있어요. 수툴은 간호조무사 의자가 치과 의사 의자보다 높아야 합니다. 그래야 치과 의사가 치아를 살피고 의료를 제공할 때 시야를 가리지 않아요. 치과 간호 세 번째, 치과용 진공흡입기에 관한 내용. 석션은 치과 간호조무사가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라는 거,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고요. 진공흡입기 팁은 환자마다 매번 교체해줘야 되고요. 진공흡입기 팁이 치경을 가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치료 중에 석션을 통해 분비물 등을 적절히 제거해줘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는 거죠. 진공흡입기 내로 연조직이 빨려 들어가면 흡인을 멈춰서 연조직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